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문학 채널 초대석의 윤숙희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수요일, 오늘 초대석에는 시인이시고 어린왕자 문학관 관장이신 박재학 시인을 모셨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온 이곳은 충남 논산에 위치한 어린왕자 문학관이에요. 시인님께서는 글을 쓰시는데 어떻게 어린왕자 문학관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글을 제가 오랫동안 그 연구단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97년도에 IMF가 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게 됐는데 저한테도 이제 그런 일이 밀어닥쳐서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름 석자도 못 남기고 세상에 왔다 그냥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써보던 글을 다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펜넷이라는 동인을 결성을 그때 했어요. 펜넷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펜넷이라는 건 네네. 포이트, 에세이, 노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이 서로들 교류를 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서 네. 그때부터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남들이 소위 말하는 시인이라는 데까지 네.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린 왕자 문학관이라는 이름이 예, 예.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름 그렇죠. 같은데요. 예, 어떻게 어린 왕자라는 이름을 지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문학관을 할 때요, 리터런스 문학관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리터런스 앤드 사이언스 하우스라는 그 약어로 리터런스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과학을 하는 데서 근무를 해서 네. 문학하고 과학을 융합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리터런스라고 지었는데 그게 능력 부족으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럼 어릴 때부터 그 아주 좋아했던 어린 왕자, 네네. 이 특화된 하나의 테마로 그러면 문학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좀 어린 왕자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 네.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거기에서 또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면 사회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린 왕자 문학관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됐죠. 그러셨구나. 예. 여기 직접 와서 보니까 어린 왕자에 대한 각 나라별대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예, 이런 거, 이 책들은 어떻게 소장하게 되셨는지.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요. 네네. 1943년 그 영어, 불어 그 오리지널 초판본하고 네. 세계 101개 나라의 73개 언어로 된 어린 왕자 도서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도서들을 처음에 구입을 할 때 그 외국에 나가는 동료들한테 부탁도 하고 네. 저도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사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모았는데요. 현재 어린 왕자 책이 아마 전 세계에서 한 120개국에서 발행이 됐다고 그래요. 120개국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101개국을 가지고 있는데 네. 나머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도저히 가기가 불가능한 나라, 적성국가 또는 아주 혼란스러운 국가 네네. 이런 데만 빼고는 거의 다 지금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이걸 수집을 해서 네. 전 세계에서 어린 왕자를 출판한 나라 모든 도서를 전부 수집해서 네. 모아놓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특히 이 표지를 보면 네네네. 말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언어가 틀리죠. 네. 그래서 내용은 같을지라도 아마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와서 보면 네. 꽤 재미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유하고 계신 몇 개의 나라, 대략 몇 개의 나라의 책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101개 나라죠. 101개 현재. 나라. 예, 예. 대단한 것 같아요. 101개 나라 73개 언어로 돼 있고요. 73개 언어로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좀 특이하게 네네. 발행된 도서, 이런 게 한 4, 5종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어린 왕자 문학관에서 소장하고 계신 책들 중에서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제일 귀한 건 역시 초판본이죠. 아까 말씀해 주신 1943년 오리지널 영어 네. 부록한 초판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번역해서 나온 단행본, 네. 요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50권밖에 없는 그 어린 왕자 그 글은 없어요. 네. 안에 내용에 글은 없고, 전부 다 부호만 찍혀 있는 그 책들, 예. 그 책들이 가장 소중하고, 그런 게, 그 중에서 또 어렵게 구한 책이 쿠바 책이에요. 쿠바요? 예, 쿠바는 좀처럼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제가 쿠바 책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침 그 미국에 출장을 가는 사람이 있어서 네. 여유가 있으면 쿠바도 한번 가서 구경도 하고 네네. 꼭 좀 구해다 다오. 구해오면 그 가격에 몇 배를 쳐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여러- 그런 정도가 아주 제가 중하게 여기는 책들이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한 분 한 분 그럼요. 소중하게 모아진 책들이네요. 네, 저 혼자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문학관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기 문학관에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이 다녀가셨더라고요. 예, 예. 그분들이 다녀가신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보통 오시면 맨 네. 처음에 처음에 이런데 이제 흥미를 가지고 있다가 초판본을 보여주면 네네. 꼭 이제 특히 이제 문창과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그 전공하는 분들은 네. 꼭 초판본을 손으로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단체에서도 많이 다녀갔고. 네네.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보면 완벽하게 이게
다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오면 이제 사립문학관이라서 공립문학관들은 굉장히 거창한 건물들도 있고 네. 가보면 이제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100% 개인 사비거든요. 네. 사비를 들여서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점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학단체나 이런 데서 문학기행을 이제 오세요. 네. 이제 10월 달에도 벌써 문학기행 이 두 군데나 이제 잡혀 네. 있는데 그 오시면은 그래도 보시고 참 대단한 일 했다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구경했다고 이러시면 네. 좀 뿌듯합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 가시는 분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죠. 꽤 그렇죠. 많아서. 네. 그런데 주로 이제 네. 문학단체에서 많이 문학기행을 오죠. 아, 문학. 예, 예. 전국에 있는 예, 문학단체에서. 예. 네. 뭐 인천에서도 오시고 네. 서울에서도 오시고 이제 10월에 오는 거는 이제 국제팬 대전지부 이런 국제팬 데서 대전지부에서도 미리 이제 오시고요. 오겠다 어. 하고 이제 연락을 오시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다녀가십니다. 문학단체에서 이렇게 와서 보시고 그냥 입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예. 그런 것도 많이 네, 있죠. 그런 그리고 것도 많이 특히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가끔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러면 꼭 애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우리 애들 책이니까 네. 이걸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이거 애들 책 아닙니다. 네. 어른을 위한 동화입니다. 네. 애들은 이거 책 못 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깜짝 놀라시면서 네. 아 그래요? 이러면서 그렇죠. 예, 책 이름이 어린 왕자니까 네. 오시는 분들이 전부 어린이들이 보는 책인 줄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절대 어린이들이 보는 책이 아니거든요. 네. 어른들이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학단체에서 오시더라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네. 그런 식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린 왕자 문학관에서 혹시 여기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람객들이와 함께 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행사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행사가 1년에요. 네네. 문체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2016년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2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씩요. 올해도 이제 9월 말에 행사가 계획되어 9월 말에. 있는데 이제 여기 동네 분들이 전부 시골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오시면 이제 동네 잔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문학을 하는 사람도 와서 소중하고 서로 즐기면서 소통을 하고 이러지만 네네. 이 마을 주민들도 노인분들이 굉장히 네. 좋아하세요. 네. 이제 오면 신노래도 부르고 신앙송도 하고 이러니까 네. 아 이런 것도 다 있네. 그러면 이제 그렇죠. 깜짝 놀라시면서 그런 데서 계속 꾸준히 1년에 한 2차례 정도씩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장님께서는 관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시인이시잖아요. 네. 언제부터 시를 쓰셨고 언제 등단하셨는지. 제가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요. 네네. 글 쓰는 걸 김춘수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김춘수 네, 선생님한테요. 그러다가 이제 김춘수 선생님이 정치계로 약간 나가셨었죠. 네. 잠깐. 그래서 이제 그때 인연이 끊어지고 이제 1999년에 이제 팬넷을 결성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냥 조금 소홀히 하다가 네네. 본격적으로 그럼 글을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2011년에 그 열린시학 시인선을 내면서부터 네. 본격적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뭐 여기저기서 뭐 과연 시인이냐 관장이냐 뭐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네. 이런 소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관장으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 입으로 시인이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그냥 시인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는 이제 시를 쓰는 일보다는 네네. 문학관을 좀 내실 있게 꾸며나가는 일에 좀 더 이제 힘을 힘쓰시고. 기울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시인님께서는 시를 쓰시는데 시인께서 혹시 추구하시는 시세계가 있으신지요? 저는요, 적어도 네. 이제 시를 쓰시는 분만이 아니고 소설이나 네네네. 다른 분야에 쓰시는 분들도 작가는 약간 그 사회를 제대로 보고 네. 소위 말하는 그 꽃과 뭐 자연과 구름과 이런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도 좋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사회를 제대로 직시해서 네. 못 배우고 가난하고 네. 억눌리고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글을
주로 쓰는 게 좋지 않나. 네. 적어도 그게 배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회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예전부터 지금까지 써왔던 그런 그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네.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저를 보고 이제 너무 글이 네. 아름다운 서정시들이 아니고 네네. 너무 사회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적어도 이제 서정적으로 이제 시의 근본인 서정시를 쓰시는 분들도 훌륭한 네네. 분들이 많고 그렇긴 하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그 작가라면 네네. 사회의 한 모퉁이도 돌아봐야 된다. 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글을 쭉 쓰더라도 네. 그런 그 억눌리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그렇게 글을 쓰고자 합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못 여쭤봤는데, 여기 문학관에 상주 작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상주 작가는 뭔지 궁금한데요. 상주 작가는요, 네네. 이제 전국의 문학관이 현재 80여 개가 문학관협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물론 실사하고 심의를 거쳐서 됐는데,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이런 데는 네네. 상주 작가 제도가 계속 있었어요. 아. 근데 문학관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상주 작가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아. 근데 네. 상주 작가는 그리고 현재는 이제 황은경 시인이 이제 상주 작가로 황은경 시인이요? 공모를 통해서 이제 네. 뽑혔는데 네네. 상주 작가가 하는 일은 이 전체적인 그 문학관에 대한 그 외부에서 이렇게 견학을 오면 네. 거기에 대한 해설도 하고 네. 또는 이 문학관에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글도 쓰고 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하는 학예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네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이제 글도 쓰고 문학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아우르고 행사도 주관해 나가고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그게 6월부터 시행이 지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석 달이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상주 작가가 있는 게 꽤 도움이 되고 네. 꽤 잘 해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상주 작가 사업을 이제 계속 사업으로 해나간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계속 저희들은 상주 작가하고 같이 문학관을 좀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상주 작가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황은경 시인이라고 네. 분이 계신데요. 그 여성 문학 100주년 기념 문학상도 받으셨고, 네. 그다음에 작가와 문학상도 받으셨고, 네. 그다음에 2019년 올해 그 대전문화재단 창작기금도 수혜를 했고, 와. 그래서 꽤 실력 있는 시인인데요. 네. 분이 그 지금 시대읽기 작가의 사무국장도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저도 그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 수상도 많이 하셨고, 예. 네.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예. 네. 같이 시를 쓰는 사람이라서 네네. 통하는 면도 많고 네. 도움이 꽤 많이 되죠. 네. 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인께서 시 쓰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의 영감은 그럼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저는요, 네. 이 가다가 물건이 하나 있으면 네네. 한참을 봐요. 아, 쪼그리고 앉아서. 네. 30분이고 1시간이고. 아, 그러면 그 물건이 다르게 보여요. 음, 꽃을 하나를 봐도 이게 그 꽃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네. 모양이 변해요. 꽃의 오래. 모양이. 네. 처음과 다르게. 네. 그 꽃에서 이렇게 좀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좀 우스운 소리인데 아. 뭐라고 하는 것도 같고 네. 꼭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로 관찰을 많이 관찰을 하는 거죠. 많이 하시는구나. 그 남들처럼 여행을 많이 다니는가 이런 건 없어요. 네. 문학관을 운영하니까. 그런데 가다가 이상한 물건이라든가 네. 꼭 꽃이 아니라도 네네. 하찮은 그 못 하나라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네.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제 네. 글을 쓰죠. 주로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게 예, 쓰시는군요. 네. 아유, 관찰력이 남다르시네요. 역시. 네.
그러면 시인님 첫 시집이 이제 그대가 그리워할 차례입니다. 예, 예. 그 시집을 내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시집이 길 때문에 사라지는 길처럼. 예, 예. 예, 이 시집인데 제목이 참 특이하거든요. 예. 혹시 제목에 대한 사연이 있나요? 있죠. 이게 사람들이요, 사랑을 하면요. 네네네. 다른 한 사랑이 나타나면 네. 이쪽 사랑은 버려요. 네. 모든 것들이 그렇죠. 네. 가전제품도 새 제품이 나오면 옛날 제품은 버리고 새 제품을 쓰고 그러거든요. 길도 똑같거든요. 길이 옛날부터 다니던 길이 네네. 어느 날 그 옆으로 넓고 새로운 길이 생기면 맞아요. 네. 사람들이 다 글로 다니거든요. 네. 도로도 구도로는 불편하니까 네. 새로 넓게 뚫린 도로로 차들이 다 다니고 그런 걸 생각하면 사람이나 길이나 네네. 전부 마찬가지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길은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에요. 만물이요? 네. 모든 만물들은 낡으면 버려지는구나. 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제목을 네. 그걸 길에 빗대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쓰신 네, 거죠. 그래서 옛날 것도 소중하다. 네. 여기에 보면 네. 낡은 것들은 따뜻하다라는 네. 제목이 시가 있어요. 이 네. 안에.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쓴 글인데 아무튼 저는 옛날 것들을 함부로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 네. 반드시 새 것만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네. 네. 이런 뜻으로 쓴 거죠. 제목도 네. 그렇게 잡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너무 사람들이 새 것만 좋아하고 좋은 물건만 좋아하는데 관장님처럼 옛날 것도 소중하게 아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 것들이 좋죠. 네, 옛날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건물들도 옛날 걸 너무 버리고 네. 너무 새 것만 짓는 경향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여기 시인님 이 시집에서 혹시 제일 좀 와닿는 시가 있으신가요? 이게 와닿는 시. 네, 한번 있으시면 시인님 목소리로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재학 시인님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몽중이라는 시입니다. 네. 꿈속에서라는 뜻이죠. 몽중. 기둥 위 석가래는 썩어가는데 시계바늘에 걸린 줄 타고 계절이 온다. 계절이 어설픈 것은 내가 둔할 뿐 계절이 나를 배신할 리 없다. 밤이 기둥을 만든다. 기둥 사이로 어둠이 둘러싸 견고한 벽을 만든다. 기둥이 촘촘히 늘어서 세워진 벽. 내가 그 기둥 속에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살아온 것들이 모두 몽중. 네. 시 내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글에 네.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네. 6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기억이 안 나요.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언젠가 살아온 세월이 한낮을 햇살보다 못하다, 짧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모든 것이 꿈속인가 보다. 네. 그래서 이 글을 쓴 그래서 거죠. 이 시를 쓰셨군요. 너무 바쁘게 열심히 사셔가지고 그러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세요?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아유, 저도 아까 이렇게 쭉 시를 읽다 보니까 좀 마음에 드는 시가 하나 있어서 예. 하나 낭독해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럼 고맙고 영광이죠. 네. 고맙습니다. 하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집 박재학. 고단한 삭신 누워 눈을 감으면 꿈 한 자락 꾸었으면 좋겠네. 울컥거리는 욕망이 사라지면 좋겠네. 멀리서 아름다운 것들이 실은 치열하고 고달픈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핥히는 바람에 부탁하여 세상에 알려주고 싶네. 삶의 파편들이 잎합꽃에 매달려 보름날 쌀나무로 변했으면 좋겠네. 젖은 삼배적삼
체온으로 말리며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평생의 꿈. 텃밭에 쉬고 있는 초승달 숟가락.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인 여러 문학단체에서도 활동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어떤 예.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네. 그 단체 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단체 가입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순전히 이건 100%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네네. 한국문인협회도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국제팬도 가입을 했고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대전시인협회 네. 요런 정도만 하고요. 거기에도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은 혼자 해야 된다. 네. 저는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네. 있거든요. 뭉쳐서 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무슨 문인협회라든가 이런 데 가입해서 뭐 그런데 휩쓸려 다닐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은 뭐 외롭다는 거는 너무 진부적이고 네.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외롭지 않더라도 글 쓰는 사람은 혼자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단은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데는 그 한국문인협회하고요. 네. 국제팬, 그다음에 대전시인협회 이런 정도입니다. 그 정도. 예. 네. 시인님, 혹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문학관을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제가 이 문학관이 1년 반에 걸쳐서 2016년도에 문학진흥법이 발효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진흥법에 의하면 이제 모든 시설이나 문학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이제 딱 이제 등록이 돼야 그게 이제 실질적인 문학관으로 인정을 받는데 네. 1년 6개월 동안 그 문학관 등록을 하려고 그 3번의 실사를 받고 네. 계속 보완을 하고 또 심의를 거쳐서 지난 6월 27일 날 충청남도 그 6호 문학관으로 등록이 됐어요. 충청남도 6호 문학관이요? 그게 이제 그게 국가에서 등록은 하지 않고 네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시도에 위임을 한 거죠. 네. 시도에서 등록을 해주면 그게 이제 국가문학관으로 가름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등록이 되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쨌든 문학관 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네. 또 널리 알리고 네.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자료들을 보완을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내실을 기하는데 집중을 하면서 앞으로 생활을 할까 합니다. 아, 네. 네. 시인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린왕자 문학관이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받는 그런 문학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어린왕자 문학관 박재학 관장님과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문학채널 초대석 윤숙희였습니다.